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제국주의 출발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 청일전쟁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유익하게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94년 7월 25일부터 1895년 4월 17일에 걸쳐 발발한 청일전쟁은 전쟁 시작부터 종결까지 일본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 대국 청의 무기력함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난 전쟁이었죠. 청일전쟁, 일청전쟁, 신센소, 제1차 중일전쟁, 중일갑오전쟁이라고도 일컫는 이 전쟁은 조선의 동학혁명과 동학혁명군의 봉기를 빌미로 발발한 전쟁으로 사실은 청과 일본의 양국 간의 전쟁이라기보다 청, 일본, 조선의 삼국 간의 국제전의 성격이었죠.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 건국주의는 대전쟁에 자신감을 갖고 서구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제국주의 영토 확장에 동참하게 되죠. 청일전쟁의 전개인데요. 양력과 음력이 혼용되어 있는 관계로 사건 발생 일자가 자료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청일전쟁은 1894년 4월 동학혁명의 난을 계기로 청일 양국 군대가 조선에 출병하게 되어 1894년 7월 25일 경기도 아산만의 풍도 앞바다에서 일본군이 청나라의 함선을 격침시키면서 시작이 되죠. 이어 청일 양국 육군의 성안전투와 평양전투, 그리고 황해해전, 압록강전투 등 조선 영토 내에서 전쟁이 이어지다가 그해 말 국경을 넘어 요동반도에서의 여순전투, 그리고 웨이아이 전투를 끝으로 청일전쟁이 마무리되죠. 일본은 청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동시에 조선 관군과 합세하여 동학혁명군들과도 전투를 치르게 되며 동학군은 압도적인 수적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잘 훈련된 일본 정규군과 뛰어난 무기체계에 힘없이 괴멸되고 맙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많은 인명 손실이 발생한 나라는 조선이었죠. 결국 전쟁은 일본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고 청일은 이듬해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면서 청으로부터의 조선 독립을 확인시키고 조선의 주도권은 청에서 일본으로 전환되게 되죠. 일본은 사실상 한반도의 지배권을 열강들로부터 공인받고 대만까지 할양받으면서 군국주의 침략 일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 지도에 청일전쟁의 전개도에서 보시는 역사적 사건의 전개에 기초하여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본 지도에서 보시면 히로시마에서 일본군 파병이 시작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1894년 일본 군부는 히로시마에 육군과 해군의 통합작전과 전쟁 지휘를 위해 대본영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며 히로시마는 일본 제국군대 출병의 거점이 되었죠. 애초부터 일본은 조선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에 청과의 일절을 생각하며 착실히 준비를 해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894년 2월 15일 고부군수 조병갑의 타막에 고부군의 동학도들과 농민군들이 집단으로 무장시위를 벌이며 시작된 동학혁명은 곧 중앙정부의 탐관 노리들에 대한 분노로 향해 보국 안민과 폐정개혁을 기치를 내걸고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하여 음력 3월 하순에 백산에 모여 걸기한 뒤 4월 27일 전주성을 점령을 합니다. 전주성을 점령한 농민군은 청과 일에게 군사주둔 빌미를 주지 않기에 갑오 계획이 시작되는 전주 화약을 맺고 해산을 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 이 사건으로 청일 양국은 조선의 군대를 파병하게 되고 청일전쟁의 시발점이 되었죠. 6월 6일 청나라 조정은 텐진 조약에 따라 일본 정부의 파병을 알리면서 2460여 명의 청나라 군대를 텐진 대구항에서 출병시켜 아산 백석포에 상륙을 시키죠. 이에 일본도 다음날 청과 조선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 거류민과 공사관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8천여 명의 병력을 인천만으로 파병을 합니다. 이들은 6월 23일 한양으로 진군해 일부는 용산에 주둔하고 일부는 한양 시내를 진군하다 경복궁 점거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당시 일본 사세보에는 일본 연합 함대가 주둔하고 있었으며 대번영은 청군과의 일전을 불사하고 풍도 또는 안면도를 점령하고 청의 군함과 운송선을 격파하라는 명령을 하더라죠. 청일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1894년 국내외 상황입니다. 동학군의 농민봉기와 무장봉기, 전주성 점령이 이어지고요. 이를 빌미로 청일 양국 군대가 조선에 출병을 합니다. 안면도 앞바다 풍도에서의 청일 최초의 해전이 있기 이틀 전에 일본군의 경복궁 침입 사건이 발생합니다. 갑오사변 혹은 갑오애란이라고 칭하는 이 사건은 병자호란 이후 약 250여 년 만에 왕궁이 외적에게 점령당한 대사건이었죠. 경복궁을 점령하고 고종을 포로로 잡은 일본은 김홍집 내각을 세워 갑오 계획을 추진하였고 조선 내에서 일본군의 자유로운 이동을 확보하며 전쟁을 준비했죠. (1994년) 일본 후쿠시마 현립도서관에서 발견된 일청 전사에 의하면 당시 청일전쟁의 구실을 찾던 일본은 조선정부에 청군 축출을 지시하라며 압박을 하였죠. 조선이 응하지 않자 주한 일본공사 오토리 게이스케는 7월 20일 용산에 주둔 중이던 일본군에게 경복궁 포위를 제안하였고 그의 주도로 23일 경복궁 습격이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리고 이틀 후 풍도에서 청일 간 최초의 해상조전이 벌어집니다. 7월 25일 일본의 3 내지 4천 톤급의 3척의 순양함으로 구성된 연합함대는 풍도 앞 해상에서 청나라 순양함 2척을 발견하여 포격전으로 격퇴를 하고 청군 1천여 명을 아산만으로 수송 중이었던 고승호를 격침시키며 첫 해전을 승리로 이끌죠. 풍도 해전의 3, 4천 톤급의 순양함입니다. 이 당시 일본은 벌써 엄청난 해군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조선의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부국강병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오직 문제가 발생하면 청나라, 일본, 러시아의 힘을 빌리고자 했던 무능한 위정자들이었죠. 조선에 들어와 서울에 군대를 주둔한 일본군은 4,000명의 부대를 남쪽으로 돌려 청나라의 북양군을 추방시킬 계획으로 충남, 천안, 외곽의 성안읍에 주둔한 청군을 공격하면서 성안 전투가 개시가 되죠. 아산에 주둔한 3,500명의 청군은 7월 25일에 풍도해전에서 지원군을 잃고 결국 일본군에 대패해 약 500명의 사상자를 내고 평양으로 후퇴하죠. 이후 벌어진 평양 전투에서도 청군이 괴멸되어 한반도 내의 청군 세력은 소멸되게 됩니다. 일본군은 성안 전투에서 청군을 괴멸시키고 평양을 향해 진군을 합니다. 9월 15일 아침 일본군은 세 방향에서 평양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청군은 대패해 을밀대에서 항복을 했으며 9월 16일 일본군은 평양성에 입성을 하게 되죠. 청군은 폭우로 인해 중지된 공격 틈을 타 생존한 청군 수비대 2,000명이 압록강 하류 의주로 탈출을 합니다. 9월 17일 황해해전 일본 해군 연합함대와 청나라
북약 함대 사이에 벌어진 압록강 하구 바다에서 격돌한 해전으로 이 해전의 결과 청해군은 북약 함대가 괴멸하다시피 한 큰 손실을 입고 제해권을 일본에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당시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7,000톤급의 청나라 북양함대 진원과 정원호인데요. 이에 대적한 일본 연합함대는 4,000톤급의 구축함이죠. 참 대단합니다. 이 예전에서 청해 북양함대는 기동성이 뛰어난 일본 연합함대의 신속한 포위기동과 포격으로 4척이 침몰되고 1척이 좌초되는 등 완전 박살이 나고 정원과 진원 등의 7척은 여순으로 패퇴하였죠. 압록강 전투입니다. 평양 패전 후 청군은 압록강가의 요새에 방어태세를 갖췄고 일본군은 병력을 보충하러 빠른 속도로 만주로 진격을 하죠. 10월 24일 밤 일본군은 부교를 뛰어 압록강을 통과하고 다음날 오후에는 단둥의 청군을 격퇴하고 중국 영토에 공격 발판을 마련하게 됐죠. 그리고 수륙 양면으로 공격하여 요동반도의 도시들을 차례로 점령하고 여순항을 포위하게 되죠. 한편 일본군은 조선에서 동학군들과도 전투를 벌입니다.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 2만의 병력은 일본군 200여 명, 조선군 3,200명의 병력 싸워 대피하게 되죠. 그리고 동학군은 조일연합군에 계속 밀려 마지막 전투를 전남, 장흥, 석대들에서 치르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석대들 전투는 동학농민혁명의 최대 최후 격전지였죠. 일본군은 청나라 정부가 16년간 건설해온 난공불락 요새로 여겨진 여순의 요새지를 단 하루 만에 점령을 하고 맙니다. 청군 4,500명이 전사한 반면 일본군은 29명 전사에 233명 부상의 대승이었죠. 그리고 여순 함나고 3일간 여순 대학살이 자행됩니다. 야마지 모토리가 이끄는 일본군 1사단에 의해 청나라군 패잔병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일본군은 1,000명에서 2만 명에 이르는 군인과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이죠. 그리고 최후의 웨이하이 전투입니다. 웨이하이의 기지에는 정원과 진원을 포함한 15척의 북양함대의 함정들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일본 해군은 25척의 함정과 16척의 어뢰정으로 1년의 공격을 하여 청군 해군의 주력을 경멸시키고 2월 12일 청군 지휘관 정여창의 항복을 받게 됩니다. 청일전쟁의 진행 경과입니다. AI에서 청국 함대를 경멸한 일본군은 사실상 전쟁을 종결시키죠. 3월 9일 청군 최후저항을 격퇴한 일본군은 타이완 서쪽 50km 부근에 펑우 제도를 희생자 없이 점령하고 이어서 3월 29일 타이완을 점령하면서 동중국해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일 양국은 이곳 시모노세키에서 이토 히로무미와 리융장 간 강화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강화조약 제1조에 청은 조선이 완결무결한 자주 독립국임을 확인하며 이러한 문구를 집어넣게 되죠. 청나라에게 조선이 완전한 독립국임을 확인시킨다는 것이죠. 명분상 조선의 독립을 도와준다는 것인데 조선에서의 청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고 일본이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속셈이었죠. 아이러니컬하게 이 조약의 결과로 이듬해 독립표기의 주관으로 서울에 독립문이 건립되게 되죠. 아편전쟁에서 영국에게 대패하여 문호를 개방한 청국은 청일전쟁에서 다시 일본에 완패하여 완전 무기력한 나라로 전락하게 되죠. 청은 이제 서양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의 요리판 위에 올라오게 되죠. 청일전쟁에 승승장구한 일본이 드디어 서양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영토 확장에 동참하는 제국주의길을 당당히 걷게 됩니다. 청일전쟁, 아니
한청일 삼국전쟁 잘 시청하셨습니까? 한반도에서의 청일 양국의 전쟁, 그리고 동학교도들과의 전쟁의 역사를 보면서 당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조선정부의 무기력함, 다시는 그런 무기력하고 무능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말아야겠다는 교훈을 되새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